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변광호 저자의 이형인간 성격의 재발견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 하나가 성격입니다. 그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며 더 나아가서는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성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욱 잘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바로 화를 내거나 어쩔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참는 등의 성향이 바로 성격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이때 건강한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본인에게 닥쳤을 때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순화시키는 사람들을 이형 인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타고난 유전적인 소양, 가정 환경, 교육, 성격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높은 영향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응하는 우리 몸에서는 적절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의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이 저자가 처음으로 제안하는 이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빠르게 전환하는 사람들이며 짜증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뭐지? 라는 생산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자 A형, 낙천주의자 B형, 무한정 착하고 소심한 C형, 적대적인 D형이 스트레스 성격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책 안에서는 분노를 측정하거나 적개심, 긍정적인 부분들을 측정하는 설문들이 나오면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A, B, C, D 유형이 나왔을 때 저자가 말하는 E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광호 저자는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깨닫고 정신, 신경, 면역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 누구도 스트레스 면역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스트레스 면역학을 연구하고 전파하며 평생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성격 유형인 A, B, C, D에 더해서 새로운 성격 유형인 E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전문지 학술지에 1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공동 저술로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몸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등의 저서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인 저자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성격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책에 나오는 찬송가 할머니처럼 통증이 있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통증을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왕진을 해도 통증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고 가족들 역시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할 때 역시 잘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격을 형성하는 데 약 50%는 유전적 소인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나머지 50%를 구성하는 생활 습관, 환경 등을 바꾸면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단 50% 중에서 5분의 1인 10%만이라도 E형 성격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격은 우리의 호르몬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 무엇이든 균형을 찾고 적절한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데 저자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두려움, 불안감, 긴장감 등을 유발하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심리적 자극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며 스트레스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반응이고
그 반응이 없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사이토카인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태세에 들어간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려고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나쁘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과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긍정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E형 인간이라고 하며, 긍정 호르몬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분비를 하는 데 있어 균형점을 찾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 호르몬 역시 균형을 찾지 못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인격장애 등의 부정적인 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긍정 호르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며, 가장 최상의 상태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밀 쿠에 박사의 자기암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현대인의 질병은 신체적인 요인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 등의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그것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E형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사이토카인, 아드레날린 등이 방출되지만 그를 인지하고 괜찮아, 이 스트레스를 내가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해 긍정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격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약간만 하더라도 충분히 E형 성격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형 성격의 특징은 전화위복, 감사, 배려, 봉사, 대화가 있다고 하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E형 성격의 종착역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박상영 선수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던 할 수 있다 라는 주문으로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때 박상영 선수에게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 할 수 있다고 동기를 부여하게 만든 전화위복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순간 호르몬 분비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긍정 호르몬으로 바뀌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운동선수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학업, 업무 등에서 E형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형의 성격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심장이나 몸,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 작용을 촉진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면역계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긍정 호르몬을 뇌에서 분출하게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지만 균형을 지향하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나중에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처럼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게 된다면 그런 마음은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서로가 행복하면 서로가 배려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E형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만 봐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은 신뢰와 사회성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기를 때 반려견의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람과 함께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는 것은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입니다. 하버드에서 80년을 연구한 행복의 결과는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와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어르신들은 약을 덜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소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E형 성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면서 서로가 힘들지 않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공학과 랜디 포시 교수가 췌장암으로 죽기 전 마지막 강의를 남기면서 했던 말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 역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지만 암세포는 퍼져갔고, 그는 가족들과 따뜻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강의를 남기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랜디 포시 교수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E형 성격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E형 성격의 전환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혼자만 받는 것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삭막해지는 현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심한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상처를 주는 등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E형 인간 성격 유형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변광호 저자의 E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